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비서실장에 이어서 백악관 참모진 9명의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도 대선 승리에 공을 세운 측근들이 기용됐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전 아프간과 이라크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을 일부 철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여당인 공화당 안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의 요직을 맡을 인물들의 명단을 발표했네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제 이번 인선은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 지명에 이은 후속 인선입니다. 이번에도 대선 승리에 공을 세운 최측근 참모들이 줄지어 기용됐습니다. 선거 캠프에서 수석 전략가로 활동해온 바이든의 오랜 측근인 마이크 도닐런이 선임 고문에 낙점됐습니다. 마이크 도닐런은 80년대부터 바이든과 인연을 이어왔으며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부 장관을 지낸 톰 도닐런과 형제 사이입니다. 캠프 선대위원장을 지낸 스티브 리츠티도 선임 고문을 맡게 됐습니다. 바이든의 부통령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한 측근으로 도닐런과 함께 바이든의 메시지 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캠프 선대 본부장을 지낸 젠 오멜리 딜런은 부비서실장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오멜리 딜런은 민주당에서 대선을 승리로 이끈 첫 여성 선대 본부장이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인선 명단을 발표하면서 미국은 엄청난 도전에 직면했고 이들은 이런 도전과 더 강하고 단합된 국가에 등장해 다양한 관점과 헌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선에 백악관 국가안보부 장관과 대변인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행보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당선인은 정권 인수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퇴임하기 전까지 이라크와 아프간에 주둔 중인 미군의 일부를 철수시켜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사실 이거는 큰 논란을 현재 부르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좀처럼 각을 세우지 않고 있는 현재 여당인 공화당 측근들조차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방부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주둔 미군을 각각 2,500명 수준으로 감축해갔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현재 아프간에는 약 4,500명, 이라크에는 약 3,000명의 미군이 주둔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퇴임 전까지 아프간에서는 2,000명, 이라크에서는 500명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널은 이와 관련해 앞으로 몇 달간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철군을 포함한 국방과 외교 정책에 주요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프간 철군이 안보를 해치고 현재 진행 중인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과의 평화 협정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패배 이틀 만인 지난 9일에 아프간 등에 대한 미군 조기 철군을 반대해온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을 경질했습니다. 이어 정책 담당 차관 대행, 또 정보 담당 차관, 또 장관 비서실장이 줄줄이 사임했고 그 자리에는 미군 철수를 주장한 인사들로 채워진 상태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프간 철군이 실행될 경우 바이든 당선인과 국가안보팀에도 큰 어려움을 안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모로 좋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은데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소송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소송이 잇따라 기각되거나 철회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캠프는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낸 소송과 관련해 광범위한 유권자 사기가 있었다는 핵심 주장을 포기했습니다. 캠프 측은 대신 일부 투표 용지가 참관인 없이 집계됐다면서 개표 과정에서의 결함을 주장하는 쪽으로 쟁점을 좁혔습니다. 유권자 사기가 만연했다면서 트럼프 지지자와 보수단체가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 조지아, 위스콘신주에서 제기한 소송 4건은 취하됐습니다. 소송을 통해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려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소송을 대리하는 로펌과 변호사가 줄줄이 발을 빼는 것도 난제로 떠올라 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은 2000년 대선처럼 현재 보수 우위인 대법원이 선거 결과를 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지만 계속된 패배로 그 가능성은 작아지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검표를 요구하겠다고 공언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위스콘신주 대선 재검표에 대해 신청서를 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위스콘신주 대선 재검표에는 790만 달러, 우리 돈 87억 원이 드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스콘신주법에 따라 1%포인트 이하의 차이로 질 경우 패반 쪽이 재검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 시한은 현지 시간 18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만 500표 정도인 0.6%포인트 차이로 졌기 때문에 재검표를 신청할 자격이 있고 실제로도 재검표를 요구하겠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용입니다. 위스콘신 주법은 0.25%포인트 이하로 패배했을 때는 주에서 돈을 대지만 그보다 격차가 클 때는 신청한 쪽에서 선불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재검표로 2만 표 차이를 뒤집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로나19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가장 심각한 미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매일 발표되는 수치만 보더라도 그 재확산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발표된 수치를 보면 미국에서 2주째 하루에 10만 명 이상씩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 통계에 따르면 16일 하루 미국에서 16만 6천 명의 신규 확진자가 새로 나왔습니다. 사태 후 최고치인 지난 13일에 17만 7천 명에 근접한 겁니다. CNN 방송은 16일 하루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7만 3천 명으로 집계돼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병원이 환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태가 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해안가 도시와 달리 유타나 몬태나 또 다코타주처럼 중환자실 병상과 의료 인력이 적은 지역에서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걱정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보건당국은 현 추세가 계속되면 다음 달 첫째 주쯤 중환자실 수용 능력이 바닥날 수 있다고 이런 예측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불복을 이어가면서 바이든 당선인 측의 정보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가운데 미국 내 의료 단체들도 정보 공유를 촉구하라고 나섰습니다. 미국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간호사협회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정권 이양 절차 지연이 생명을 희생시킬 수 있다며 대유행 대응에 대한 정보를 인수위원회와 공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혼란스러운 정권 이양은 코로나 대유행 속에 혹사당하고 있는 보건 인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내년 1월 20일 취임 예정인 바이든 당선인은 대유행 정점 속에 새 행정부를 출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 측을 향해 협조하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이 숨질 수 있다며 정권 인수 작업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네, 유럽 상황도 심각한데 유럽에서는 지금 의료 시스템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요? 네, 사실 거의 모든 국가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인데요. 프랑스를 예로 들면 프랑스에서는 누적 확진자가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7일 하루 4만 5천 명이 늘어서 누적 확진자가 203만 6천 명이 됐는데요. 확산 억제를 위한 이동 제한은 다음 달 1일까지로 예정돼 있지만 프랑스 정부는 이를 연장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17일 하루 발생한 사망자가 7달 만에 처음으로 7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사망자가 700명대를 기록한 건 지난 4월 초 이후 처음입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2만 명에서 3만 명대로 급증해서 의료 시스템 과부하가 걸린 상황에서 1차 유행 때와 마찬가지로 사망자가 적지 않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탈리아 의료계에서는 2차 유행으로 9천 명이 사망했다면서 더 강한 제한 조처를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5,591만 명을 넘어섰고 누적 사망자는 134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월드오미터에 따른 기준입니다. 네, 코로나19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브리핑의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